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다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만 7천 달러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으로서는 일단 비트코인 안에서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질 수 있을 것인지는 전문가님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 지수가 0.27%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39%, 나스닥 지수도 0.38%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오던 기술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무언가의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래도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이슈들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과 카르다노와 관련된 물량 이동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열어보시죠. 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가 대규모의 이더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을 공동으로 창립한 이 제프릭 윌케가 2억 6,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으로 이동시킨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번 이동의 목적이 매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윌케는 지난 2019년부터 이더리움 관련 업무에서는 손을 떼고 개인 게임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미 지속적으로 이더를 이동시키면서 매도를 해온 것이 확인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이체도 매도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또 공동 창립자의 지속적인 매도가 이더리움의 중장기적인 신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카르다노도 거래소에서부터 10억 달러 상당이 출금됐다라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앙화 거래소에서 9억 3,200만 달러 상당의 카르다노가 출금이 된 상황입니다. 2021년에 랠리를 펼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을 당시의 흐름과 유사하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건데요. 다시 한번 고점인 3.1달러를 향해 도전할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요. 또 분석가들은 카르다노의 새로운 최고가 목표를 8달러로 설정을 하면서 대폭등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중앙화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다는 건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현 시점에서 0.74달러가 잘 지켜진다면 단기적으로는 0.84달러, 또 최대 1.32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눈여겨보시는 분들, 이런 분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까지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 7천 달러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고가를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소폭이나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04% 오르면서 아직까지도 2,500달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XRP는 아직까지도 아쉬운 흐름 이어갑니다. 1% 넘게 빠지면서 2.35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2.4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가야지만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으니까 XRP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의 코인들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요한 코인들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자, 시장 전반에 정확한 온기가 퍼지는지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차례일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시간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다니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그널 드림의 다니엘 이사입니다. 오늘도 심리 매매의 달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방향성과 함께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11만 K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부분들 낱낱이 파악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모두 세 가지에 대한 지표들이 상방을 통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심리 매매 지표들까지 이 3박자가 지금 상방을 통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심리 지표들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 심리 매매에 대한 관점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희한하게 다니엘 전문가님이 나오시는 날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부분들이 솔솔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희망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인지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죠.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10만 7천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네, 바라보실까요? 네, 저도 정말 긍정적이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더 갈 것이다. 네,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또 차트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좀 말씀드렸는지 좀 같이 보시면요. 복기를 통해 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환호를 외치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흔들 것이다. 중요한 발표, 이 지표 발표 이후에는 이 관세라든지 네. 지표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차트상에 두 번의 위아래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들 잘 버티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략적인 이 매매에 대한 점검된 자리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흥분할 때가 아니라 전략을 다시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좀 이런 자리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천에 대한 코인, 이 히든 코인에 대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히든 코인들을 싹 점검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추천 코인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나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프닝에서 전문가님께서 심리 매매 달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심리 매매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리 지표 보시기 전에 이 심리 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 심리 매매는 시장에 흐르고 있는 대정의 감정을 분석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반대로 움직이는 전략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파악해서 반대로 가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호재 뉴스가 터지고 모두가 열광을 했을 때가 1000%, 2000% 올라간다. 네. 폭등 간다. 슈팅 나온다. 자, 이런 종목들 실제로 매매해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코인들 실제로 사 보니까 그때가 이러한 고점일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제가 들어가면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광하는 코인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고래나 세력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큰손 분들이 네. 이미 다 사서 끌어올리는 자리인 만큼 자, 우리가 이때 사면은 오히려 고점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네. 반대로 이 공포 구간, 자, 공포 구간에서는요, 이 특정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거량이 줄면서 이런 저평가 구간들을 만들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흔히들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과 이 정보가 늦는다는 사실들, 개인들은 정보가 늦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런 감정과 정보가 늦는다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매매를 통해 이용하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자,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오히려 공포 구간에서는 새들이 매집을 통해서 오. 바닥을 만들었다. 네. 이런 역사적인 사실까지 기반이 되면서 항상 개인들의 이런 투자적인 심리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포 구간일 때 사실 쉽사리 뛰어들기가 어렵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전문가들도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는 전문가님의 전략을 따라가면 될까요? 그때는 일단은 전략을 먼저 수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심리적인 지표로 일단은 내가 먼저 정말 이 자리를 어떤 근거로서 들어갔는지 점검하는 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역시나 좀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너무 이런저런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이 뚝심을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내가 이슈들도 파악을 하면서 데이터들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다면 베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길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심리는 어떤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열광하는 자리인가 이렇게 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지표를 먼저 하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심리 지표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시는 이 탐욕 지수가 보이실 텐데요. 자, 여기가 0 구간이고요. 이 게이지를 같이 보시면은 끝부분이 이제 100 게이지를 통해서 네. 이 수치를 통해 우리가 지금 현재 차트 그리고 코인에 대한 위치가 오. 정말 공포에 떨고 있는 구간인지 네. 아니면 탐욕 구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조금 중립에 해당되는 그런 타이밍이 많았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0 차트가 이제 공포 차트고요. 100이 갈수록 이제 탐욕 차트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을 했던 시점에서부터 이 50 중립 구간부터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자 68점. 그렇죠. 68 게이지로서 네. 이 탐욕 구간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68 탐욕의 위치에 있을 때는요. 물론 지난주에 대비했을 때 이렇게 탐욕 구간까지 찍고 나서 내려오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탐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낙관적인 시장 그리고 상승 추세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 거야 이러면서 지금 매수세를 자꾸만 유입을 시키는 거군요. 네,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는 단계다. 68 게이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시점, 자, 이런 심리 구간에서는요. 좋지만 좋을 때지만 좋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되겠습니다. 애매한 자리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지금 매수 심리가 과열되기 직전 단계일 수가 있다. 과매수 구간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탐욕 초입 구간, 이 구간 안에서는요. 이제 다시 오른다. 매수세에 올라타면 좀 대중에 대해서 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모두가 탐욕이라고 외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과열 구간으로서 한 번쯤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시장에서 지금 뉴스들을 함께 지표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단기 과열 구간 안에서 저는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68점까지 갔기 때문에 뭐 완벽한 탐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있는 건 맞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심리까지 잘 파악해서 전략을 세워주시니까요. 이 시장에 관련된 더 정확한 자세한 내용까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중에 꼭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의 심리를 읽어봤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일단은 이 탐욕 지수 지금 좀 잠깐 정리해 드리면요. 네. 모두가 낙관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지금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한 템포 늦춰가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런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에 대한 심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신호에 대한 부분들 눌림목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심리를 읽는 구간에서는요. 기회가 오히려 우리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 비트코인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다시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비트코인 같이 보시면요. 이 차트는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을 때 그어놨던 지지라인, 이 매물대 지지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놨던 지지라인 부분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 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차트를 적용해서 자 같이 보시면요. 자, 이 라인, 지지라인 부분에서 자, 몇 번 발생이 됐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자, 한 번, 이 부분에서 흔들었던 부분까지 이렇게 이 지지라인을 통해서 위아래로 두 번씩 흔드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두 번 네. 나왔습니다. 자, 하나, 둘 찍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통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올리는 부분들까지 이 지지라인대로 잘 움직였죠. 네. 자, 이 말인즉슨 차트가 잘 따라오고 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지라인도 우리가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는 것처럼 두 번 정도 터치하고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두 번 이상 오. 네, 주식과 또 코인을 더 통틀어서 차트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 이상 항상 쌍바닥 그리고 삼봉, 오. 쓰리봉 패턴, 쓰리바닥, 자 이런 것처럼 두 번 이상 저는 바닥이든지 그리고 고점에서에 대해서 흐르는 패턴이라든지 두 번 이상 나왔을 때 의미 있는 네.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라인 또한 이렇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서 차트를 돌린 자리인 만큼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자, 이 구간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104K에서 104.5K 이 윗부분 상단 부분에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네. 이 패턴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상승 계단형 패턴이다. 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차트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좌에서 우로 차트를 읽죠. 일수가 이제 적용될수록 매일매일 차트가 이제 좌에서 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은 흘러가고 있었던 방향성을 꺾고 나서 지금 이 차트를 돌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하단에서부터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와. 넷, 다섯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럼, 보니까 정말 계단이네요. 네,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그럼 뭐가 된다? 쌍바닥 자리가 될 것이고요. 네. 이 바닥에서부터 자, 세력들이 상승형 패턴을 통해서 잘 밟아가고 있다. 자, 이렇게 저렇게 보시면은 딛고 가고 있는 거군요. 네, 딛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제가 이렇게 피카소 그림으로서 우와, 이렇게 보고 저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한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보이는 오. 네, 계단식 상승 패턴으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서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 같이 보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지금은 이제 공포 탐욕 지수인 심력의 지표를 통해서 또 같이 보시면요. 네. 자, 저는 이제 확실히 심력의 지표를 통해서 눌림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공포 탐욕 지수뿐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도 지표에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RSI 보유 지표입니다. 오. 흔히들 강세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네. 상대 강도 지수를 통해서 RSI가 70 구간에 위치해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과매수 구간이다. 너무 좀 열광하고 있다라는 열광하고 있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RSI 보유 지표가 30 아래면은 이제 공포에 대한 지표기 때문에 이때는 과매도에 대한 구간, 다 도망갔다. 네, 저평가에 대한 구간으로 매집된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RSI가 69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아슬아슬하게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RSI가 69 지표에 와 있으면요, 과열 직전 구간에 위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상 우리 역사적인 구간에 우리가 RSI 지표들을 분석해 봤을 때도 이때는 항상 단기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 그리고 한 번 더 개인들을 흔들었던 패턴들이 있었던 것만큼 네. 이런 차트에 대한 침략의 지표들과 함께 쉬었다 가는 부분들 아. 대신에 횡보하고 나서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재돌파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따라와 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주셔서 밟고 올라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계단을 잘 그려온 만큼 다시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까지 전문가님은 열어두고 있으시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들 만나봤으니까 이제는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방송에서 히든 코인으로 공개해 주셨던 코인 어떤 흐름 보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오르는 코인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일단은 제 비트코인 잠깐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가 더 남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지지가 확인이 되면은 저는 네. 106K에서 네, 110K까지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도달할 수 있는 최고가도 아예 뚫고 올라갈 것이다. 네, 최고가까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자리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현재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롱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흔들 수 있겠지만 큰 전체적인 흐름들은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 106K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106K에서 계속 저항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6K에 대한 부분들 강한 저항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되돌림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지금 파동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줄기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상방이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지지 구간은요. 우리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매매 전략이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빈코인 오늘 히든 코인이었죠. 같이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빔을 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직도 전략이 유효한 코인인가 보네요. 네, 지금 아직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패턴이었던 하락된 추세를 돌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쌍바닥이 나왔네요. 네, 쌍바닥에 나오고 나서 정말 저평가된 구간을 만들고 이제서야 돌린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볼린저에 대해서 수축을 보인 다음에 확장을 통해 자신의 힘을 보여준 차트인 만큼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근거는 매물대에 대한 지지가 아직 살아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같이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상 2번 이상에 대해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온다. 네.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의 지지와 그리고 빗각에 대한 지지까지 함께 받으면서 지금 자리에 대한 좀 다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매물대의 지지, 빗각, 그리고 볼린저에 대한 방향성 전환까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 이런 눌림에 대한 패턴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지지라인 부분들은 좀 기회로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눌림 자리까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일단 재료 또한 너무 좋아요. 재료 또한 지금 빈코인이 가지고 있는 5월 1일 따끈따끈합니다. 이 재료에 대한 소식들은 소화에 대한 이슈였어요. 네. 유통되고 있는 물량 전체 100% 중에 40% 이상에 대한 물량들을 소각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게 100%에서 60%까지 유통이 되면서 가치 있는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라서 네. 모두가 열광하는 자리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모두가 들어오니까 한번 쉬었다 가자. 네, 놀림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빈코인. 네, 오늘의 코인으로 저는 시장의 훈풍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코인, 빔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